여러분 지금 택배 하루에 몇 개나 싸고 계세요? 한 10개, 30개? 아니면 몇 개 안 되는데도 박스 테이프랑 씨름하시느라 진이 다 빠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PL 활용법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이제 더 이상 택배 지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사장님처럼 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 배송 문제거든요. 남들은 매출 쑥쑥 오르고 여유롭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루 종일 포장만 하고 있나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매출 1억 안 되면은 3PL 쓰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다 옛날 얘기고요. 오늘은 그 고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3PL이란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PL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은 3PL은 쉽게 말하면 창고 물류 운송업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들의 물건을 대신 보관하고 발송까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는 물건을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먼지도 있고 공간 부족도 있으니까요. 필연적으로 그걸 보관해줄 곳들을 찾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관을 넘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발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곳이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3PL은 우리가 곳곳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쓰는 거니까 그것도 3PL이라고 할 수 있고 컬리의 경우에도 3PL 있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택배들을 거의 대부분은 3PL에서 보내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3PL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물류를 운영하려면은 직원 관리에 대한 그 난이도가 진짜 높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 들어오고 뽑고 연차 관리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거 잡아야 되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트렌드가 될 거라 생각하고 3PL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3PL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회원가입이라기보다는 입점 신청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배대시를 사용할 때는 회원을 가입하잖아요. 3PL은 그게 아니라 서로 전자서명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입점 계약서를 서로 쓰고요. 이게 전자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엑셀로 해가지고 수기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요즘 시대에 전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선호해요. 3PL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 견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일단 복잡합니다. 3PL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물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배대지와는 다르게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드시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IT 쪽으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좀 특징이어가지고 모의로 견적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보통 상담할 때 본인의 사업자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 상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점 계약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은 이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서 그걸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PL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3PL을 사용하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다음 구조로 이어지거든요. 물건을 입고 갔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출고하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틀을 입고를 할 때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박스, 팔레트, 포대 이렇게 다양할 거잖아요. 혹은 물량이 있으면 뭐 차량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하차 비용이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스로 오거나 1.5톤에서 한 3.5톤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보관의 경우에는 팔레트 보관을 보통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 팔레트를 보관할 때 보통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큐 혼합 보관이 가능하냐? 이 스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핑 유닛이라고 해서 약어로 물류 보관 단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뭐라도 하나 다르면은 1스큐씩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옷 사이즈 S랑 M이랑 L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스큐잖아요 이게. 그래서 혼합 보관 방식은 한 팔레트에 3스큐를 다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혼합 미적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1팔레트에 1스큐만 보관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3스큐를 보관하려면 3팔레트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화주 입장에서는 보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고요. 특히나 액세서리 의류 같은 다스큐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인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미적용 방식으로 보관하시면 보관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 포인트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출고의 경우에는 보관 중인 물건을 출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받고 그 주문서에 맞게 수치 고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물건 출고는 스토어에 주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PL에서 물건을 출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출고하는 방식은 들었을 때는 복잡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덜 복잡해요. 일단 목적 자체는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편하게 제가 쿠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PL의 물건 정보를 인계합니다. 그 다음에 3PL에서 물건의 정보를 확인해요. 그럼 3PL에서 물건을 수취한테 보내고 화주가 쇼핑몰에서 송장 번호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건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객이 주문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PL의 물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넘겨주냐는 질문이 있겠죠. 여기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구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런 표를 넘겨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수동으로 넘겨주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이에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후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건, 50건, 100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보통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OMS라든가 WMS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총칭해서 WMS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보통 뜻하고요. 이걸 통해서 3PL의 주문 정보를 넘겨주고 WMS를 통해서 3PL의 주문 정보를 확인해서 발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실전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서를 받으면은 3PL은 이거를 출력합니다. 송장 출력이죠. 이제부터는 3PL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화주분들께서는 굳이 이 과정들을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요금 체제인데 보통은 스큐 동종, 이종, 합보정이라는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종 스큐랑 이중 스큐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다중 스큐를 운영하시는 분, 만약에 종류가 많은 분, 그러니까 스큐가 많은 분들은 이 포인트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패션 하시는 분들, 의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처음에는 강아지 옷으로 이제 시작했던 케이스라서 이거가 왜 아킬레스건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고, 그 밖에는 커스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장은 어떻게 쇼핑몰로 전송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것도 WMS에서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대신 엑셀로 해야 하는 곳들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게 제일 편한 게 집에다가 송장 프린터 설치하고 한다는 것부터가 난이도가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3P를 안 쓰면 출고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다가 송장 프린터 설치하고 거기서 송장을 뽑아서 테이핑까지 하고 커터칼 쓰고 송장 붙이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택배를 써야 된다는 거는 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PL이 훨씬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3PL에다가 대금을 어떻게 납부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3PL 결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은 계좌이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정산서를 25일 단위로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입금에 대한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택배사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택배사에 돈 내야 되는데. 그래서 25일 단위로 이제 받는 편이고요. 보통은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좌이체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카드 결제를 저는 굳이 안 해봤었는데 요즘은 뭐 배드지랑 3PL이랑 같이 합쳐서 거기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개를 중복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셀러, 그러니까 국내든 중국이든 그 두 사람한테 3PL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예 대세가 돼버렸죠. 마켓컬리라든가 아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물류 자체가 아예 이원화되는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나는 이제 시작하는 셀러거나 하루에 출고량이 한 10건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출고량이 많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3PL 사용 가능하냐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도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출고 물량이 없으면 안 받아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은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를 임대해서 거기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관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출고가 없으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출고가 없으면 효율이 없죠. 소량 셀러들은 잘 안 받아주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받아는 주되 가격대를 높여서 받아주는 경우가 좀 많죠. 안 들어가느니만 못하잖아요. 거의 뭐 몇 배를 넘게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 정도까지 돈을 지불할 만한, 라도 들어가야 될 만한 3P를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소량이시라면 소량 3P에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으로 이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3P는 저희 3P이죠. SMB 3PL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제가 한 3년 정도 3PL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이제 추가했고, 개업한 지 한 이제 4개월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창고가 거의 꽉 찼어요. 이제는 확장을 하거나 이제는 화주분들 이제 받는 거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8분 정도 이제 받는 것 같고, 특장점이라면은 저희만큼 다 오픈하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아마 오픈이 돼 있을 건데 저희는 정산을 2번 해요. 아까 전에 제가 결제할 때 보통 3PL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한다 했잖아요. 제가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단위로 이제 후불제를 받다 보니까 종합소득세처럼 내가 그때 가서 돈을 준비해야 되면은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6년도 1월, 그러니까 2월이죠. 2월부터는 임시정산을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달 끝났을 때 진짜 정산 보내드려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거를 화주분들한테 좀 고지를 드려요. 그게 약간 특장점 중에 하나고, 소량셀러분들한테 눈치 안 드리고 보관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굳이 눈치 드리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가격도 좀 오픈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이제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 화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바가지를 안 쓴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오픈해놓은 상태고, 근데 약간 커스텀 한다거나 각인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저희가 약간 이제부터는 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3PL 만약에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회사에 문의를 꼭 남겨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명산다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확장 중이에요. 이 정도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는데 중국에서도 소문 듣고 오시고 국내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하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믿고 와주신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PL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3PL은 한 번 들어오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현상 유지하려는 곳들은 좀 힘든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는 곳들이 전 그래야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3PL 찾으시면 문을 한번 두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